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이론 정리죠. 138페이지. 지난 시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까지 하셨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제 둘로 나누면 용익권하고 담보권 이렇게 나누면 되고, 용익권하고 담보권의 차이는 뭐 맨날 나오는 문제지만, 부동산의 일부의 용익권 설정은 돼도 담보권 설정은 안 된다. 그다음에 지분을 목적으로 용익권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분을 목적으로 용익권 설정할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공유물에 대한 용익권 설정은 누가 해줘라? 공유자 전원이 해줘야 돼. 공유자 전원이 해줘야 되는 거지 지분권자 혼자 용익권 설정해 줄 수는 없다. 예, 이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담보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지만 지분을 목적으로 담보권 설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좀 울리지 않아요? 소리 괜찮아요? 저만 울리나? 소리 괜찮아요? 에코가? 울리? 합격하고 오시면 제가 한 곡 불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는데 요 소유권 외에 걸린 이제 등기사항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등기사항. 그러니까 각 권리별로 어떤 내용들을 등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용익권은 공통적으로 범위가 들어가요. 범위.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 네 개가 용익권이잖아요. 요 네 개의 권리 등기할 때는 꼭 써야 되는 내용이 뭐다? 범위. 그러니까 전부 사용할지 일부 사용할지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범위에다가 목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필요적 등기사항 하면 뭐가 돼요? 지상권의 필요적 등기사항 그러면 목적하고 범위 이렇게 된다. 지역권도 목적하고 범위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목적 안 써요.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목적은 안 쓰고 대신 돈을 써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전세권 그러면 전세금하고 범위. 임차권 하면 차임하고 범위. 되셨죠? 예, 여기 필요적 등기사항이고. 임의적 등기사항은 원인에 내용이 있을 때만 쓰는 거. 즉, 약정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 예, 그 임의적 등기사항에서는 그 전세권 쪽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양도 금지 특약을 등기할 수 있는 건 뭐다? 전세권 하나예요. 지상권의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거 등기 안 돼. 양도 금지 특약 할 수도 있냐고. 우리 전세권, 지상권, 뭐 임차권 양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특약으로 처음에 설정할 때 이거 양도 못 한다고 특약할 수도 있다고. 이게 무슨 특약? 양도 금지 특약. 다른 말로 처분 제한 특약. 들리세요? 예. 말을 좀 이해를 꼭 하시고 예. 그런 양도 금지 특약을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전세권에서 다른 권리에서 양도금지 특약 나오면 다 X입니다. 양도금지 특약이란 말은 어디에만 있다?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상권부터 가시면 148페이지에 또 오랜만에 등기법 해가지고 또 감 좀 살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지상권 하면은 우리가 등기사항, 다시 한번 필요적 등기사항, 목적, 기업번의 목적, 그 다음에 범위. 그 목적을 쓸 때는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의 목적하면 뭐가 있죠? 지상권의 목적. 건물 소유 목적. 그 다음에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 소유 목적. 이렇게 세 개예요.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고. 건물 소유 목적이냐? 민법 얘기하는 거야. 건물 소유 목적이냐, 공작물 소유 목적이냐, 수목 소유 목적 이렇게 목적을 써야 되는데 그 목적을 쓸 때 건물 소유 목적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목적에 따라서 기간의 제한이 달라지죠. 그 민법은 기간 제한이 있죠. 최장기간 제한 있나? 최장 없어요. 위로는 제한이 없다고. 그래서 영구무한도 된다. 남의 땅 사는데 연금만 쓰겠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위로는 제한이 없는데 밑으로 제한이 있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그러지.
최장기의 제한은 없고 단기의 제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은 30년 밑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건물은 15년 밑으로는 안 되고 공작물은 5년 밑으로 안 된다. 이 민법 내용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금 건물도 견고한 건물이냐 일반 건물이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냐고.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목적을 쓸 때 그냥 건물 소유 목적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소조, 슬라브 지붕 건물 소유 목적 이런 식으로 그럼 견고한 건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써라? 구체적으로 써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목적 보면 그 뭐라고 써 있어요? 목적에 따라 최소 존속 기한이 달라짐으로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범위 쓰고 뭐 범위하면 장애도 나왔지만 용익권에서는 일부 설정할 때는 꼭 도면 내야 되죠.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전부 사용할 때는 그림 필요 없고 일부일 때는 도면 내라 얘기잖아요. 도면 내야 됩니다. 그건 뭐 꼭 지상권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모든 용익권이 공통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임의적 등기사항 그러면 기간, 그다음에 지료, 그다음에 지료 지급 시기 이게 임의적 등기사항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드리는데 등기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지상권은 요거 등기할 수 있다고 딱 법에 정해져 있다고 전세권은 요러한 내용 등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그게 등기사항이에요. 개념 되셨죠? 근데 그 등기사항 중에서 그 조문에 보면은 뭐하고 뭐는 꼭 써야 되고 뭐는 원인의 정함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그 등기사항 중에서 뭐로 나누는 거예요? 필요적 등기사항하고 임의적 등기사항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필요적 등기사항은 지상권에서 목적하고 범위, 그다음에 임의적 등기사항은 지금 기간, 그다음에 지료 지급식 이렇게 딱 돼 있다고. 딱 5개예요. 그러면 아무리 다른 약정이 있어도 다른 건 등기 못 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임의적 등기사항이란 말은 약정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데 약정이 있다고 해서 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가 있어? 법에서 정한 것만 써요. 그러면 약정했다고 해서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면 어떡하죠? 등기사항이 아닌데 각하하죠. 그게 뭐죠? 이호에 의해서 각하했죠.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 시작하면 각하한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특약이 있다고 해서 약정이 있다고 해서 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념 잡으셨죠? 예, 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이상권, 3번 구분이상권은 이제 뭘 정해서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거죠?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분재산권. 그럼 구분재산권 등기할 때는 일반적인 재산권 등기 내용에다가 하나를 더 써야 돼. 상하의 범위를 써야 되겠죠. 예, 상하의 범위를 쓰고 이때 도면은 필요 없어요. 상하의 범위는 말로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토지에 관한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도잖아. 지적도면도 위에서 본 그림이잖아요. 평면도니까 상하의 범위가 나오는 도면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자, 그다음에 이제 지역권. 자, 지역권은 자꾸 이미지를 쌓으시고요. 지역권 하면은 토지를 위해서 토지 사용하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왼쪽 땅이 뭐였죠? 요역지. 1년 동안 하는 거니까 도로가 오른쪽에 있어. 그럼 승역지를 사용하는 거죠. 도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역권 그러죠. 예. 그러면 지역권자가 누구죠? 지역권자. 그러니까 요역지가 승역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역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요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 그럼 요역지 소유자는 자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권이 있는 거죠. 그럼 2개를 갖고 있잖아요. 소유권하고 요역지 소유권하고 지역권을 갖고 있는데 그 2개는 같이 다녀야 된다고. 분리될 수가 없다고. 그걸 부종성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은 따로 이전 등기 자체가 없어요. 권리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하는데 지역권은 이전 등기라는 것이 없고 그냥 요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자동으로 모두 이전돼. 지역권도 이전돼. 따라서 지역권은 권리자를 안 써요. 권리자를 바꾸는 게 이전인데 지역권은 이전 등기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뭘 안 쓴다. 권리자를 안 쓴다.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자는 누구죠? 승역지 소유자잖아요. 근데 꼭 소유자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승역지에 지상권 전세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설정해 줄 수도 있다. 그럼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은 부기 등기로 한다. 예, 이렇게 되고 이제 당사자 정리하셨고, 그다음에 어느 토지에다가 등기하는 거죠? 지역권 설정은 승역지 사용하는 땅에다가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역지에다가 설정 등기를 신청해요. 그럼 그때 꼭 써야 되는 게 목적, 범위 아까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승역지 토지 등기에다 요역지를 써줘야 된다고.
요역지가 몇 번지다라고 써야 돼요. 예. 자,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승역지에다 이렇게 등기하면 요역지에도 등기가 된다고. 승역지에다 신청했죠? 그럼 요역지에다가는 직권으로 해준다. 직권으로. 그럼 거기에다가는 이제 목적, 범위 쓰고 승역지를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토지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역권 설정 등기 주요 내용이에요. 자, 쭉 읽어보시면, 자, 신청의 맨 위에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고, 또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그 권리 존속 범위 기간 내에서 자기 이용한 토지를 위하 또는 그 토지 지역권 설정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승역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의 경우에는 부기 등기로 한다. 그다음에 등기사항. 자, 어디에다 등기하는 거예요, 지금? 승역지. 제목에 승역지예요. 지금 승역지에다 등기할 때 꼭 뭐 쓴다? 요역지 표시하고 목적, 그다음에 범위. 거기다가 그 동그라미 1번 필요적 등기사항 옆에 그 제목 가로 안에 있는 말 잊지 마세요. 권리자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유일하게 권리자를 안 쓰는 등기가 지역권 등기예요. 지상권 등기하면 지상권자 나오죠.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권자 나오잖아요. 근데 지역권 등기는 뭐가 안 나온다? 권리자가 안 나와요. 네, 권리자가 안 나온다. 되셨고. 그다음에 3번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사항. 양으로 3번. 등기한이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했을 때는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로도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그 목적, 그다음에 승역지, 범위 이런 거 써야 되는 겁니다. 예, 되셨고. 그다음에 맨 밑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한다.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지역권은 자동으로 이전된다. 자, 되셨고. 그다음에 넘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 가죠. 전세권의 필요적 등기사항, 전세금. 그다음에 범위. 네, 범위.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임의적 등기사항, 기간.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기간이 등기법 전체에서 기간이 필요적인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기간은 다 있으려고 하면 다 어느 쪽이세요? 임의적에 있지 기간이 필요적인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에서 기간 안 정할 수도 있잖아.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 이런 말 하잖아요. 민법에서. 그래서 꼭 써야 되는 건 전세금하고 범위. 그다음에 기간은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기간 그다음에 위약금, 배상금 그다음에 아까 양도금지 특약되는 건 뭐라고요? 전세권 하나 있죠. 양도금지 처분 제한 특약. 자. 재작년에 시험 이렇게 냈죠? 시험 문제. 사례 문제로 냈어요. 전세권 등기 문제 내면서. 규칙 문제가. 네. 자, 갑가을은 전세 기간이 2년, 전세금 5억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전세권 설정 등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지금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기간 얼마? 2년. 그 다음에 전세금 5억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제 사례야. 그럼 이제 지문을 줬는데, 지문에, 자, 등기관은 전세 기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맞는 말이라고. 반드시 써야 된다고. 약정이 있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임의적 등기상이라는 말의 뜻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거 많이 틀렸어. 예. 임의적 등기상이라는 건 써도 되고 안 써도 그게 아니라 약정이 있으면 써야 돼요. 반드시 써야 되고 약정이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라고. 그럼 지금 사례에 계약 기간이 있었냐고. 있었잖아요. 그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임의적 등기사항이에요. 필요적이라는 것은 약정 있건 없건 무조건 써야 되는 게 필요적이고.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기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임의적이잖아요. 아니라고. 약정이 있으면 써야 돼요. 그리고 신청서에도 써야 되는 거라고. 만약에 약정했는데 신청서에 안 쓰면 각하당해요. 되셨습니까? 예. 왜 여태까지 알던 거랑 틀려요?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임의적 등기사항의 개념 보셨고, 그 다음에 전세권 변경 등기 이따 변경 등기할 때 하겠습니다. 네, 넘기시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5번 하나만 볼게요. 5번. 나머지는 됐고. 오른쪽 페이지.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된 경우. 법정갱신. 동그라미 쳐볼게요. 동그라미 쳐져 있죠? 법정갱신. 그럼 법정갱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동 연장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다른 등기를 붙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을 이전해 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등기하려면 등기부상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을 하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 갱신이 됐어. 그럼 등기부상으로는 기간이 끝났어도
법정 갱신된 거잖아요. 그럼 그 등기부에다가 그 전세권 등기에다가 다른 등기를 붙이려면 형식 변경 등기를 하고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하고 다른 등기를 해야 된다. 개념 되셨죠? 예. 이것도 이제 기출됐고. 그다음에 전세권의 이전. 전세권 이전 등기 중에서도 뭐 전세권 하면 맨날 나오는 거.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요. 이 개념. 자, 전세금 반환 채권. 자, 말을 끊어 읽어보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돼요? 응? 네?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양도할 수 있죠. 그럼 양도하려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겨야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려면 전세권이 소멸돼야죠.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말에서 전세권은 용익권으로서 전세권이죠. 용익권으로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금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소멸되어야 할 수 있다. 그럼 전세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어요? 전세 기간이 만료돼도 소멸되고 계약이 취소돼도 소멸되고 해지돼도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은 뭐가 제일 많아? 기간이 만료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료 전이라도 소멸할 수도 있다고. 기간 만료되기 전에도 해지할 수 있잖아요. 만료 전에 요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를 원하는 이전 등기하려면 그 해지 증서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를 전부 할 수도 있고 일부 양도할 수 있어요. 채권 전부 양도, 일부 양도 다 가능해요. 그럼 일부 양도일 때는 얼마인지를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일부 양도일 때는 꼭 뭘 써라? 양도액을 써야 된다. 그래서 1번 읽어보시면 그런 말인데 이제 글을 다시 읽으면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뭘 써라? 양도액을 씁니다. 양도액을 써요. 그다음에 2번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한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 전이라도 소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해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나머지는 다 기출됐던 내용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민법 판례 얘기가 등기법 지문으로 하나 나왔죠. 전세권에요. 사용 수익 권능을 배제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다. 기출문제 안 풀어보셨나? 작년 문제? 전세권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전세권의 특징은 용익권이에요? 전세권이 용익권이냐고. 용익권이에요. 용익권 하고 있잖아. 플러스 담보권 성질이 있는 거죠. 네, 특징이라고. 그래서 기간 동안에는 뭐하고? 사용하는 거고. 기간 끝나면. 전세금 반환 채권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는데 약속하기를 뭐 했냐면 야, 우리 전세권은 사용은 못 하는 거야. 네? 사용 수익 권능은 배제하고 사용할 수는 없고 나중에 전세금 돌려갈 때 담보 기능만 있는 거야.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등기했다고. 말뜻 이해되세요? 네, 그 사건이라고 사건. 그럼 이 전세권은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 이런 전세권 설정 계약은 안 된다고.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계약을 했어. 이건 무효라고. 무효. 왜 무효예요?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지. 전세권은 물권이냐고.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럼 물권의 종류하고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세권은 이런 거라고. 근데 개인들이 우리끼리의 전세권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정할 수가 없다고. 그걸 뭐라 물권 법정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판례 말이에요. 판례 말. 민법 얘기인데 등기법 문제로 작년에 냈어요. 말은 이해되시죠? 예. 충분히 납득이 되면 돼. 납득이 되면. 자, 그래서 전세권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임차권 가시죠. 임차권. 납득하셨으면 됐지 뭐 그렇게 그래요. 써요. 예. 자, 그다음에 임차권 가시죠. 임차권. 자, 임차권. 자, 임차권은 이제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죠.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 그러니까 임차권은 등기하는 이유가 아까 세 개랑 다르다고.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고 임차권은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은 하죠. 다만 채권이니까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잖아. 대항력이 없어. 그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물론 특별법상 주택 임차권이나 상가 건물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대항 요건만 갖추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는 거고. 자, 그럼 임차권은 등기할 때 맨 밑에 필요적 등기사항. 자, 차임하고 범위예요. 자, 뭐하고 뭐 차임, 범위. 아까 전세권은 뭐였죠? 전세금, 돈하고 범위 있어요. 전세금, 범위. 임차권이면 차임하고 범위. 예, 넘기시죠. 그다음에 임차권 양도돼요? 임차권 양도되죠. 예, 양도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임차권 이전 등기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미리 동의를 받아둘 수도 있죠. 처음에 설정할 때. 그래서 그런 특약을 등기할 수 있는데 동의가 있다는 특약을 등기해 놓으면 나중에 임차권 이전 등기하고 할 때 따로 동의서는 안 내도 돼요. 등기부에 동의가 있었다는 게 나와 있잖아.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3번입니다.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대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동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 이전 또는 임차권 전대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동의가 있었다는 뜻이 등기되어 있으면 따로 낼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자, 조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는 이제 보증금 못 받았을 때, 그죠? 예, 보증금 못 돌려받았을 때 법원에다 신청해요. 어느 법원에다 신청하죠? 관할 법원이 어디죠? 관할 물어보는 거. 그 물건 소재지죠.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집주인 주소지가 아니에요.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 관할 법원에. 첫째 축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그걸 또 3년 전, 4년 전에 냈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5번에 임대차의 존속기한 만료된 경우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위한 주택 임차권 및 상가건물 임차권 등이 경우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나 임차권 전대 등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따옴표로 처리드렸는데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이 말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이나 같은 말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면 기간이 만료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으면 거기다가 덧붙이는 이전하거나 전대하거나 이런 등기는 못해요. 왜? 기간이 끝난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용의권 4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권. 자, 저당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의 차이점 계속 물어봅니다.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그 다음에 이제 권리질권. 권리질권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3개.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럼 일단은 담보권은 필요적 등기사항에 뭐가 들어가요? 담보 잡는다는 건 돈 빌려줬으니까 담보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채권액이 들어가. 담보권은 꼭 뭐가 들어간다? 채권액이 들어가요. 근데 근담보면 근담보일 때는 아직 채권이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때는 채권 채거에. 그러니까 질권도 그냥 질권일 수도 있고 근질권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근질권일 때는 채권 평가에 채권 최고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담보면은 채권액, 근담보면 채권 최고액. 그다음에 채무자 꼭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담보권 관계에서는 채무자하고 담보 제공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의 개념이 있잖아.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등기부에다 꼭 누구를 써줘라. 채무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꼭 써야 되는 건 채권액하고 채무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닐 수도 있다고. 금전 채권이 그럴 때는 뭘 써라? 채권 평가액. 계속 나오는 거죠. 채권 평가액을 써요. 그래서 1억을 100만 원을 빌려주고 땅을 담보 잡았어. 자, 밭을 담보 잡았어. 100만 원 빌려주고. 그럼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빌려주고 밭을 담보 잡았다고. 그럼 그 밭 토지에다가 무슨 등기해? 저당권 등기할 거네요. 그럼 뭘 쓰는 거예요? 채권에 100만 원. 그다음에 채무자 돈 빌려가네 쓸 거 아니야. 꼭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빌려준 게 아니라 쌀 10가마니를 빌려주고 밭을 담보 잡을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때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잖아요. 금전 채권이 아니라도 저당권 설정된다고. 그럼 그때 등기부에다가 채권액을 못 쓰죠? 그러니까 뭘 써요? 채권 평가액. 그럼 채권 평가액은 그 쌀 10가마니를 금액으로 바꾼 걸 쓰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저당권 갑니다. 맨 밑에 142페이지. 저당권 설정. 일단 우리나라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세 개죠. 맨 밑에. 왼쪽 페이지 맨 밑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일부에는 담보권 설정 안 돼요. 근데 지분에는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용익권이랑 정반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사항 보세요. 자, 필요적 등기사항, 채권액, 가로 또는 뭐야? 채권 평가액 개념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채무자 쓰고요. 그다음에 임의적 등기사항의 변제기, 이자, 그다음에 뭐 지급 시기, 원본, 이자 지급 장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채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그다음에 효력 범위 제한에 관한 약정. 효력 범위 제한에 관한 약정이 뭐죠? 그 효력 범위 제한에 관한 약정 이게 뭐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 부합물에 미쳐요. 효력 범위가. 예, 종물 부합물도 같이 담보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그래서 약정 달리 정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저당권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했으면 그거 쓰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엇에 관한 약정? 효력 범위에 관한 약정. 효력 범위에 관한 약정. 그다음에 3번에 민법상 조합은 등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등기부에 못 나온다 이 뜻이죠. 채무자로도 나올 수가 없다. 계속 나오고 있죠. 채무자로도 나올 수 없다. 민법상 조합은. 그다음에 등기 실행, 독립등기.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일 때는 주등기. 그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는 부기등기.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은 부기등기로 한다.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설정 등기 한 개. 다음에 이제 4번에 저당권 이전. 저당권 이전할 때 보통 원인이 뭐죠? 저당권 이전할 때 원인이 채권 양도. 채권을 자, 저당권하고 채권은 같이 다녀요? 자, 다시. 채권 없이 저당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채권이 있고 저당권도 있는 거잖아요. 둘이 같이. 그럼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을 양도해. 그럼 저당권도 같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저당권 이전 등기한다고. 그럼 이전 등기하는데 원인이 채권 양도. 근데 그 채권 양도하는데 전부 양도할 수도 있고 일부 양도할 수 있다. 그럼 일부 양도면 양도 X라. 아까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그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요.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다가 꼭 이 문구를 써줘요.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 요 말을 꼭 써요. 지금 무슨 등기를 신청하는데? 저당권 이전을 신청하는데 저당권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채권도 같이 이전한다. 요 말을 꼭 써줘요.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동그라미 1번 읽은 겁니다. 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서라든지 채무자의 승낙서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예. 요거는 이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예. 통지서라든지 채무자의 승낙 필요가 없고. 저당권 이전은 언제나 부기등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피담채권 일부 양도를 이유로 한 저당권에 일부 이전 등기할 때 양도액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위변제 하면 무슨 등기하죠? 대위변제. 이것도 한 3번 나와서 저당권의 대위변제. 대위변제 하면은 대신해서 갚아준 거야. 대신해서. 그러면은 무슨 등기하죠? 저당권에? 이전 등기. 자, 이렇게 있었어요. 자, A가 저당권자고 채권자고 갑이 설정자고 채무자예요. 자, A가 B한테 채권을 양도해. A가 B한테 채권을 양도해. 예, 그러면 무슨 등기하죠? 저당권 이전 등기하죠. 아까 이건 설정 등기 한 거잖아요. 그럼 채권을 양도하면 갑이 누구한테 돈 갚는 거죠? B한테 돈 갚는 거잖아요. B한테 돈 갚는 게 저당권 이전 등기 원인이. 채권 양도 이런 거 양도. 자, 그런데요. 채권 양도가 B가요. A한테 돈을 대신 갚아줬어. 누가 갚는 건데? 채무자가 갑이잖아. 갑이 갚아야 되는데 B가 대신 갚아줬다고. 대신 갚아줬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의변제 그래요. 예. 그러면 갑의 채무가 소멸돼요? 그럼 땡 잡았죠. 아니에요. 예. 얘가 대신 갚아였죠. 그러면 갑이 얘한테 돈 갚는 거라고.
원래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데 A한테 돈 갚아야 되는데 B가 대신 갚아였잖아요. 그럼 B가 대신 갚아였다고 해서 갑의 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B한테 넘어가는 거라고.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채권 양도에도 갑이 누구한테 돈 갚고 B한테 돈 갚는 거고 얘가 대신 갚아요도 B한테 돈 갚는 거라고. 예, 그럼 이게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예요. 저당권이 B한테 넘어가는 거라고. B가 대신 갚아였잖아.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가 원인이 보통은 뭔데? 채권이 양도인데 대입변제도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입변제 채권 양도 똑같이 무슨 등기다? 저당권 이전 등기다. 규출 문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짜 1억인데요. B가 5천만 갚아줬어. 일부 변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 5천만 원어치만 일부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변제일 때는 변제액을 기록해야 한다. 맞는 말이 된다고. 일부 양도일 때 양도액을 써야 된다.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일부 변제일면은 변제액을 써야 된다. 무슨 이전이니까? 일부 이전이니까. 되셨죠? 네, 됐습니다. 저당권 이전은 이제 그런 게 요새 좀 지문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저당권 변경 등기가 있어요. 저당권 변경. 자, 이거 아까는 이전이고 이건 뭐예요? 저당권 변경. 저당권 변경에서 뭐 금액 바꾸는 건 쉬우니까요. 되는데 이제 채무자를 바꾸는 것도 변경 잊지 마세요. 자, 누가 바뀌어지는 거? 채무자. 채무자가 바뀌는 거. 여기는 이전은 누가 바뀌는 거? 채권자가 바뀌는 게 이전이고 여기는 그대로 있고 누가 바뀌었다? 채무자가 바뀌었다. 그럼 저당권자는 그대로 있나? 저당권자는 그대로 있고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변경이에요. 채무자가 바뀌는 건 저당권 변경이다. 자, 5번에 1 읽으실까요? 채무자 변경식, 채무자 변경 등기예요. 그럼 누구랑 해요? 저당권자하고 소유자랑 하는 거예요. 채무자는 당사자 아니다. 채무자는 당사자 아니라고. 당사자 아니라고. 채무자는 당사자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의존 삼형제 기억나시나? 삼형제가 있어. 삼형제가 있는데 A가 있어요. A가 을한테 1억 빌려줬어. 그럼 을은 채무자. A는 채권자. 을은 채무자. 그럼 채권 채무 관계 있잖아요. 근데 A가 을한테 돈 빌려주면서 담보 제공하래. 담보 제공하란다고. 근데 우리 부동산이 없어. 형이 있어. 형이 담보 제공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자는 누구고? 채무자는 을인데 설정자는 갑이잖아요. 그럼 갑을 물상 보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한테 무슨 등기 해준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한 거잖아요. 그럼 저당권 관계는 요렇게라고.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하고 저당권 취득한 사람. 이게 저당권 관계고 요하고 요수는 채권 채무 관계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채무자고 설정자는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채권자고 저당권자는 같아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법리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 저당권 등기 누구랑 하냐고. A하고 갑이랑 하는 거지 채무자가 저당권 등기하는 건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 등기를 A하고 갑이랑 하는데 누구 물건에다 지금 하는 거예요. 갑의 물건에다 등기할 때 내용 써야 될 거네. 이 저당권의 내용. 그래서 뭘 꼭 써라. 채권액. 그다음에 채무자가 누군지 꼭 써라 이 말이잖아요. 갑이면 갑, 을이면 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채무자는 저당권 등기 당사자가 아니에요. 잊지 마시라고. 채무자하면 틀린 거라고.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었는데 막내 병이 둘째 을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고. 사이가 좋다니까. 전제가 의존 삼형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 결혼 안 했어. 결혼하면 힘들어.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병이 을의 채무를 인수를 했어. 그럼 누가 바뀌어? 채무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그대로 있죠. 그럼 채무자는 그대로 있으니까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럼 채무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다? 저당권 변경 등기한다니까. 저당권 누구를 바꾼? 채무자가 바꾼 건 저당권 변경 등기인데 이 변경 등기 누가 하냐고요. A하고 갑이랑 하는 거라고. 채무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저당권 관계는 소유자하고 저당권자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채무자들은 저당권과 관련해서 등기 당사자가 아니다. 그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출문제가 채무자가 바뀌었을 때 인수 전에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 인수 후에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변경 등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채무자끼리 변경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저당권자하고 소유자랑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변경 등기할 때. 자,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글을 읽습니다. 5번에 1. 채무자 변경 시. 들으세요? 예. 채무자 변경 시. 그러니까 자주 이제 원래 이제 반복하셔가지고 이제 딱 나와야 돼요. 채무자 변경 시 하면은 머릿속에서 이게 의존 삼형제가 딱 떠오르면 돼요. 채무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저당권자가 뭐가 되고 등기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변경 등기한다. 되셨죠? 채무자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요 변경을 할 때요. 요 부동산에 후순위자가 있어. 후순위자. 여기 1번 저당권이고 여기 갑의 부동산에 2번에 저당권이 있다고. 그럼 변경을 하면 2번 저당권자가 손해인가? 따져봐야 되는데 금액을 바꾸는 변경 같으면 손해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금액은 그대로고 채무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채무자가 누가 되든지 후순위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그래서 변경 등기 중에서 채무자를 바꾸는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 없으니까 항상 부기 등기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으시면 이 경우 둘째 줄에 이 경우 후순위 권리자의 동의 분류 이렇게 되지 않고 후순위자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기 등기를 한다. 됐죠? 예, 됐습니다. 이게 저당권 변경 등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예, 채무자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이제 6번 저당권 말소. 저당권 말소. 요거 우리 지난번에 정리하신 거. 저당권 말소 등기는 누구랑 하는 거죠? 소유자하고 저당권자를 하는 거예요. 저당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관계는 소유자하고 저당권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정할 때의 소유자 저당권자하고 나중에 돈 갚고 나서 말소할 때의 소유자 저당권자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 그거 문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됐대. 설정 후에 누가 이적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바뀐 다음에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현재의 소유자랑 저당권자랑 할 수도 있고 옛날 소유자랑 저당권자 할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하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현재의 소유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옛날 소유자를 뭐라 그래요? 만들어 줬던 사람.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저당권 설정 후.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저당권 이전된 후 말소하는 경우 그 위에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3번은 누가 바뀐 거죠? 저당권자가 바뀐 거죠. 아까 2번은 소유권이 이전된 거고 3번은 저당권이 이전된 거잖아요. 요거 저당권이 이전된 다음에 말소할 수도 있다고. 돈을 다 갚았어. 그럼 누구랑 하는 거예요? B하고 갑이랑 하는 거지. A는 옛날 저당권자잖아요. 현재 권리자들끼리 하는 게 원칙이라니까. 여기는 저당권 양도인, 여기가 저당권 양수인. 그럼 양도인은 말소 등기의 당사자 아니라고 되었죠. 그럼 읽어봅니다. 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양수인만이 등기 의무자이다. 되셨죠? 예. 양도인은 관여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어요? 넘기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몰라서 하나 더 하면 맨 위에 4번에 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 신청할 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 돼요. 설정 등기. 이거 말소하는 거예요. 이거 말소해.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직권 말소 돼요. 직권 말소. 자, 갑소유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1번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A, 채권액 1억, 채무자 갑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등기한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B한테 양도했다고 할게. 1번 저당권 이전 B한테 넘겼죠? 네. 원인을 채권 양도로 할게요. 채권 양도 전부 양도한 거예요. 그럼 금액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썼어. 그럼 이거 몇 번으로 쓰죠? 1-1. 자,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다 부기 등기다. 예, 그러면 이전 등기하는 부기 등기하는 이유가 뭐죠? 순위 유지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B로 바뀌었는데 B는 1순위여야 돼. 1순위 저당권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2번이라고 쓰면 2순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순위 유지하기 위해서 부기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다
부기등기야. 근데 소유권 이전은 순위 유지할 일이 없죠.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은 그냥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소유권 외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이렇게 해놓고 1번 등기에서 지우는 거 있어요? 1번 등기에서. 요걸 지워야지. 바뀐 것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바뀌었냐고. 저당권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잖아요. 금액이 바뀌면 금액을 지우는 거고, 사람이 바뀌면 사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권리자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김에 소유권 이전은 옛날 소유자를 안 지워요.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의 연속성을 보여주려고 옛날 소유자 안 지운다고. 근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옛날 권리자를 지웁니다. 이거 붉은 선으로 지우잖아요. 예, 주말한다 그러죠. 자, 요 상태, 요 상태. 그런데 요 상태에서 돈을 다 갚았어. 그럼 무슨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 하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누구랑 한다. 갑하고 B랑 한다고요. A는 이제 저당권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수인만의 등기 의무자이다. 그럼 갑하고 B랑 말소 신청할 때 1번의 말소를 신청해, 1-1의 말소를 신청해. 이거 말소 신청해, 이거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라 1번 말소 신청. 돈을 갚았다고요. 갚았어. 그럼 저당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처음에 생기게 했던 등기를 없애는 거라고. 그래서 무슨 등기? 설정 등기에 말소 신청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말소 신청하면은 그건 무슨 뜻이 되냐면 저당권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이 잘못됐다는 뜻이야.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때는 이전 등기만 말소하는데 지금 돈을 갚은 거니까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생기게 했던 무슨 등기? 설정 등기에 말소를 신청해. 그것을 누구랑 갑하고 B랑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2번 해서 1번 저당권 말소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지운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말소했어. 그럼 이것도 지워요? 지워야지. 1번이 말소되면 1-1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거 할 때 이것도 같이 없앤다고. 그럼 요거는 직권 말소라고. 직권 말소. 그래서 규칙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말소할 때 이거 말소도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X라고. 무슨 등기 말소만 신청하면? 설정 등기 말소만 신청하면 부기 등기로 된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되셨죠? 예, 자, 읽어볼까요? 맨 위에. 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설정 등기에 말소를 신청한다. 보이세요? 예, 뭐가 키워드? 설정 등기. 그게 보여요. 설정 등기에 말소를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로. 주등기인 설정 등기를 말소하면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 예, 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당. 예, 공동주당은 여러 개 담보를 같이 잡는 거예요. 예, 공동주당에서 우리가 5개 이상이면 뭘? 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일 때. 동그라미 3번.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목록 기억하시고. 8번에 공동주당의 대위등기. 공동주당의 대위등기. 이거 뭐냐면 공동담보 잡고 있다가 경매를 하나만 붙인 상황이죠. 그럼 경매를 하나만 붙이면 경매에 붙인 쪽에 후순위자가 손해보는 거라고. 같이 경매에 붙였으면 안분배당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만 경매에 붙이는 바람에 후순위자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 선순위자가 경매에 붙여서 만족을 얻은 선순위자가 행사하지 않은 저당권을 후순위자가 갖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라고 하고. 그럼 누구 걸 누가 가져요? 선순위자 걸 후순위자가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순위자가 등기 권리자, 선순위자가 등기 의무자라서 공동신청이에요. 작년에도 틀리지는 않는데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동신청.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문제는 4번 등기사항. 그럼 공동저당 대위등기할 때 꼭 써야 되는 건 매각부동산. 저쪽 상황을 써줘야 돼. 어떤 게 경매에 넘어가는지, 매각 부동산, 그다음 매각 대금,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그다음에 선순위자가 변제받은 금액, 이런 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요 등기는 부기등기예요. 동그라미 3번에 부기등기. 순위 그대로 받는 거니까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 갈게요.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은 등기사항이 딱 4개예요. 근저당권은 등기사항이, 우리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이 뭐다? 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된 거고, 근저당권은 확정이 안 됐죠. 아직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어. 대신에 담보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럼 나중에 확정기에 있어서 한도가 되는 금액을 미리 써준다. 최대 금액을 쓰는 거잖아요. 그 채권, 최고액. 그래서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 쓰고, 그 다음에 채무자 쓰고, 그다음에 저당권 효력 범위에 관한 약정, 근저당권. 아까 저당권도 있었잖아요. 효력 범위에 관한 약정, 종물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존속기간 가지고 잘 내죠. 존속기간. 저당권에는 존속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근저당권에서는 존속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는 변제기 이자가 없어요.
변제기 이자는 저당권에나 있다고. 그래서 근저당권에는 변제기 이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변제기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나올 수가 없고, 이자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채권 최고액 속에 이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구분하시는 문제.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합니다. 단일하게. 그래서 총 얼마인지를 쓰는 거지,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그걸 구분해서 기록할 수가 없다. 구분해서 기록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권리질권. 권리질권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권리질권. 권리질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권리질권의 구조가 떠올라야 돼. 저당권자가 설정자예요.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설정해 주는 거? 저당권자. 저당권 위에 또 등기되는 게 권리질권이라고. 권리질권.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이 있어. 그럼 전세권자가 또 전세 놓는 게 뭐죠? 전전세잖아요. 전전세.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있는데, 저당권자가 채권이 있나? 저당권자가 채권이 있잖아요. 그 저당권자가 갖고 있는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도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럼 그 저당권 뭐 채권을 담보 잡는 담보권을 질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권리질권이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돈 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권리질권자한테 돈 빌려간 사람이 저당권자라고. 이해하셨나? 그럼 그 저당권에다가 또 등기하는 게 뭐가 된다? 권리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기등기예요. 어디에들 목적하니까?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부기등기라고. 되셨죠? 그리고 그래서 권리질권 나올 때 소유자가 설정자이다 그러면 안 돼요. 권리질권의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전전세처럼 전전세가 소유자가 설정해 주는 게 아니죠. 전전세는 누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또 전세 내는 게 전전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구조라고. 저당권 위에다가 또 등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권리질권. 그래. 저당권 위에 또 저당권이라고는 안 해요. 저당권 위에 또 저당권 설정되는 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전저당이라고 그래. 전저당이라고 하는데, 전저당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전세는 있어도 전저당이라는 건 없다고. 전저당이라는 것은 저당권 위에다 또 저당권 설정하는 걸 전저당이라고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 근데 민법 시간에 배운 적이 없잖아. 옛날에 일본 민법 시간에 있었다고. 민법 시대나. 그래서 현재는 전저당은 없고, 근데 똑같은 구조로 있는 권리 이름이 뭐라고? 권리질권. 뭐라고 한다? 권리질권. 저당권 위에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기등기다 잊지 마시고, 부기등기. 저당권에서 또 등기하니까. 자, 오른쪽 이제 맨 위에 저당권부 채권자의 질권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상은 담보권이니까 채권에, 근질권이면 채권, 최고액 이런 거 써주는 거예요. 뭐 채무자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표 있죠? 그 표, 그거는 이제 표류 등상 위주로 해서 꼭 기억하시고,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 정리한 거니까, 우리 지난해 환매태학 등기서부터 쭉 더 뒷장에 공동저당의 대등기까지 해서 필적 등기사항 쭉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꼭 정리를 하시고요.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소유권 외의 권리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6장 좀 끊었다 갈까요? 좀 쉬었다 가시죠.